오늘은 이제 추상적으로만 좀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친환경 섹터인 이 대체육 산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신재생 섹터라고 하면 뭐 풍력 산업, 태양광 산업만 생각을 하지, 한편으로는 이 대체육 역시 이 친환경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육을 소비하면서 이 상대적으로 육류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역시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국내 상장사 중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육류의 식감과 이제 색을 내는 이 메틸셀룰로스를 생산하는 롯데정밀화학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그 밑에 이제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이제 에스텍파마라는 기업도 이제 관련 관련주로 조금 이제 엮여 있습니다. 뭐 기업 얘기를 이제 자세하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일전에 한번 사실 이 식물성 식품에 대한 영상을 길게 다룬 적이 있는데, 의외로 동물을 사육하는데 이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료 잘 주고 또 아프면 이제 주사 놔주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먹는 소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메탄가스를 많이 발생시켜서 환경에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사육을 하는 경우에 특정 그 지역을 보면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하다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 사육을 하지 않고 대체육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뭐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먹이지 않을 테니까 이제 뭐 광우병 같은 이런 문제들도 좀 덜 할 거고, 또 대체육을 만들면 이제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보다 비용도 적게 들어가니까 제품의 가격 하락 역시 좀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맥도날드나 좀 서브웨이 같은 어떤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이 대체육을 사용해서 좀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북유럽에서 대체육 버거를 이제 시범적으로 좀 판매하고 있다고 하죠. 사실 이제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선입견이 있어서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 이 대체육 시장은 해마다 매년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커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어떤 확증하고 있다는 거,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이것만 보면 대체육 역시 단순히 뭐 여러 좋은 산업 중에 하나 아니냐, 뭐 비단 이제 대체육뿐만 아니라 앞전에 다룬 어떤 뭐 암모니아나 천연가스 시장들도 성장하는데 왜 내가 체감도 안 되는 대체육 시장을 봐야 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대체육 시장을 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중국 때문입니다. 이 중국에서 이제 고기육이라는 한자를 보면 이건 이제 다른 고기가 아니고 이제 돼지고기라고 통할 정도로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 중화 요리가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돼지고기 요리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전에 우리가 이 곡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룰 때 중국 때문에 옥수수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바로 중국이 이 돼지의 사료로 옥수수를 엄청나게 사재기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가운데 이제 최근에 중국은 이런 식으로 이 그러니까 중국은 일단 최대 육류 소비국이잖아요. 그런 중국이 2030년까지 육류 섭취를 무려 50%나 절감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반사적으로 이 대체육 시장이 다시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당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 목표치가 지켜진다고 봤을 때 이 육류 시장이 작아지면 상대적으로 이에 어떤 대체 개념인 이 대체육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현재 중국의 돼지고기 소비량을 보면 유럽의 한 2.5배, 그리고 미국의 한 6배에 해당하는 양을 소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러한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약 86%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육류를 먹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환으로 이제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뭐 징동닷컴, 뭐 알리바바, 티몰 같은 이런 어떤 사이트를 보면 이제 이런 어떤 발표 이후에 이제 식물성 식품이라는 게 3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중국은 인구의 1%만 이용한다고 해도 이제 1억 4천만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몇 개 합쳐도 중국 시장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런 어떤 선진국 시장에서 좀 이 시장을 키우려고 했지만 상대적으로 이 소비 시장이 작았기 때문에 크게 부각이 안 됐던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중국이라는 엄청난 시장이 강제적으로 이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부터 미리 리서치를 해서 조금씩 이제 모아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제 뭐 영상의 서두에서 언급한 뭐 롯데정밀화학이나 이제 에스테파마 같은 기업들이 있고,
이제 미국에는 이 빌 게이츠가 투자한 임파서블 푸드라는 기업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다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제 유명한 비욘드 미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임파서블 푸드의 이제 햄버거 패티용 식물성 소고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찾아보니까 2019년에 이제 최고 중에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IPO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물성 대체육 기업 최초로 이제 나스닥에 상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제 친환경 섹터라고 해서 뭐 너도나도 풍력, 뭐 태양광, 수소에서 이렇게 박 터지게 싸울 때 나는 이런 섹터들을 미리 공부해둬서 이슈가 크게 한번 부각되기를 기다렸다가 한번 정리하고,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막 이렇게 몰려들 때 또 잠시 빠졌다가 다시 진정되면 제 2차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의미에서의 친환경 섹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